때로는 코치가 가만히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저도 가끔 그렇게 이용해요. 선수들한테 일부러 얘기 안 해줘요. 안녕하세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소중한 댓글들을 또 남겨주셔가지고 무물보를 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4개월 뒤면 수영한 지 3년차 되는 사람입니다. 올해 바뀐 제도에 따라 수산구조사 2급 자격시험 통과하여 수구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수력도 아직 3년이 채 안 돼서 지구력도 부족하고 영법들 속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번에 수구사 자격 따면서 보니까 기본 IM 영법에 대한 설명들은 많은데 인명구조에 관한 영법들, 헤드업 자유형이나 트러젠, 잠영, 횡령 등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적더라고요. 우선 오늘 질문은 그중에 이병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을 2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1분 40초가 최대인 것 같은데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아서 도저히 버티질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자유수영하는 곳 가면 이병 연습 제자리에서 하면 못하게 하니까 수영하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드릴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구사라는 거는 수산구조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병이나 그런 거는 저도 할 줄은 알죠. 또 이거가 특화된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부분들이 평형 발차기하고 유사하게 이루어지거든요. 평형 발차기를 잘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병도 잘하고 평형도 잘하더라. 이제 어느 정도는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쨌든 경영에 관련된 코치인 거지 이거에 대한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오래 할 수 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땐 수구를 했었어요. 이병은 하는 편이지만은 전문가인 거 마냥 뭐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유수영이나 할 때 혼자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면은 사람들이 좀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이병이든 뭐 연습하기가 좀 제약이 있으실 거예요. 방법은 있어요. 뭐 이병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는 연습 중에 뭐냐면은 에그비트킥이라는 게 있어요. 에그비트킥. 우리 평형 발차기는 두 발로 이렇게 차잖아요. 에그비트킥은 한 발로 차는 거예요. 이병할 때 한 발로 차거든요. 이렇게 이 한 발로 차는 거를 에그비트킥이라고 해요. 자유수영할 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킥판을 잡고 이 상태에서 두 발로 평형 발차기 차지 마시고 한 발씩 에그비트킥을 차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에그비트킥이요 평형 선수들한테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허벅지의 힘, 물을 딱 누르는 감각을 연습할 때 저는 평형 선수들한테 에그비트킥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제가 딱 답은 할 수 없겠지만은 자유수영할 때 떠있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킥판 잡고 앞으로 가면서 에그비트킥을 많이 차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따야 되는 입장이니까 요거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무조건 따야 되는 거죠? 아니 무조건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수영에 관련된 거 한번 이렇게 하나씩 따고 있는 중이에요. 뭐 저랑 같이 시험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에 생존수영 교육받으러 갔었어요. 그때 또 많이 봤었어요. TKS 채널을 보신 분들도 막 예, 계셨었어요? 거기서 만났었어요. 어머. 예. 근데 너무 오랜만에 물에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전문 스포츠 지도자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지만 에그비트킥을 킥판 잡고 앞으로 가는 방식으로 활용하신다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평영 스윙 클래스 들었는데요. 포워드 런지 설명에서 팔을 일직선으로 내회전 시키면서 던지기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제 자세가 모았을 때 어깨도 올라와 있고 팔꿈치도 옆구리에 붙어 있고 손은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항상 뻗으려고 하면 좀 경직되어서 몸에 힘이 들어간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뻗는 게 항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됐는데 이때 좀 더 부드럽게 던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 킥이랑 같이 하면 잘 나가는데 풀브이 끼고 평영 상체만 하면 정말 속도가 안 나가요. 정말 제자리 수준으로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첫 번째가 저희 유로 콘텐츠죠.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영에서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슈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슈팅할 때 손이 그냥 이렇게 뻗는 것보다 이렇게 내회전이 돼야지 좀 더 가슴이 쉽게 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번 수업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던질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팔이 던지는 거와 몸이 앞으로 나가는 타이밍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모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갈 때 이 어깨하고 손하고 같이 나가는 것보다 이 손이 먼저 나가서 길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같이 눌러주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이거든요.
이 몸에서 전방 런지를 한다는 거, 슈팅을 한다는 거는 평형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이 팔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얘가 먼저 아웃스윕한 다음에 인스윕이 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해 가지고 손이 길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몸으로 누르면서 마무리를 손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뭐냐면요, 인스윕까지 왔어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호흡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순간이거든요. 가장 높은 순간에서 팔이 먼저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주면서 몸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얘를 힘을 같이 써버리면은 그때 힘이 들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떴다가 내려갔다가 밀면은 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좀 더 쉽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팔과 몸의 타이밍을 맞추면 더 쉬워지는 경우인데, 여기서 팔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몸이 나간다. 여기서 팔이 먼저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마지막에 스컬링이 들어갈 때 이 스컬링의 반동에 의해서 나가야 돼요. 모으고 힘이 아니라 여기서 스컬링에 의해서 반동으로 한 50% 정도는 나가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평형에서 가장 실수하는 건 뭐냐면요, 동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 그게 아니라 모든 동작은 하나에 끝나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 물론 이것도 영상을 봐야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동작을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킥이랑 같이 하면 나가, 팔만 하면 안 나가. 원래 평형팔이 잘 안 나가요. 네, 이 동작 자체가요, 아주 큰 추진력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평형 동작에서요, 팔은요 추가적인 추진력을 주기 위한 동작이 아니고요, 내가 슈팅과 발차기로 얻은 그 추진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인 거예요. 발차기 찼으면은 내가 몸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하면은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킥과 같은 추진력이 없는 상태, 특히 풀 같은 상태에서는 이 동작 자체가 잘 안 나가요. 이건 정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형은요 팔의 추진력을 너무 주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요 전체적인 타이밍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내 추진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풀이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1년차 수영인입니다. 최근 저는 수영의 부족함을 느껴 처음으로 강습을 받으러 갔습니다. 강사님께 독학으로 수영을 해왔다고 말씀드리자 제 자유형을 잠깐 보시고는 유튜브 보고 배우니 자세가 엉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년간 매일 자유수영을 다녔습니다.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매 순간 제 자세를 분석하고 매글리쇼의 서적을 탐독하며 수영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촬영이 가능한 수영장에서 제 자세를 촬영하여 분석도 하곤 했습니다. 그간 무지성 수영이 아닌 드릴 위주로 연습해왔던 저로서는 그 말씀이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제 요점은 저의 수영 자세와 자존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강습만이 성장의 유일한 길이라는 편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강습 없이 수영을 잘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원리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나름의 성장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을 가르치시는 코치님의 시선에서는 강습 없는 독학 수영과 이를 바라보는 강사와 수영인들의 편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자세가 엉망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또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셨겠죠. 유튜브를 보고 본인만의 해석으로 연습을 했으니까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수영 유튜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노하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죠. 저도 많이 배워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영감을 준다? 직접 유튜브 해보니까 그분들도 정리가 됐으니까 영상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상당히 다르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명확하게 2죠. 3일 수는 없잖아요. 변하지 않는 지식들. 수영에도 변하지 않는 지식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노하우에 관련된 방법적 지식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런 반복적 지식을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명제적 지식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흑백 논리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습이 분명히 필요해요. 왜? 혼자 하면은 10시간 걸릴 거 강습 받으면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하시는 거 저는 되게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그 기술이 내 거가 된다. 저도 가끔 그렇게 이용해요. 선수들한테 일부러 얘기 안 해줘요. 방법 같은 네, 걸요? 좀 기다려요. 자기가 찾을 때까지.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럼 저도 계속 하다 보면은 같은 말 계속 하게 돼요. 같은 말 계속 듣던 선수는 무감각해지겠죠. 지도자가 계속 피드백을 주려고 하는 거를 피드백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코치가 가만히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너무 피드백을 주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떤 게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피드백이 필요 없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분도 상황에 따라서는 강습받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혼자 연구하는 자세는 너무 좋은 자세예요. 만약에 혼자만 망가지니까 혼자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 말씀에는 반대예요. 혼자 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형 질문인데요. 찌르는 손이 물속에서만 이루어지고 밖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나온다면 왜 나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서 본 질문인 것 같아요. 밑에 되게 상세하게 대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네.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스컬에서 마지막에 채는 속도가 빠르다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현상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 어쨌든 손끝이 내 방향이 일로 가는 거니까 손끝이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내려가는 거랑 너무 올라가는 거 그 지점만 아니면 되지 올라가야 된다, 내려간다 그거 갖고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